저희 닮았나요?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현장에 나가면 더한 말도 들을 텐데 나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배우를 하면 안 되는 걸까? 사실 연기 코멘트를 비난과 조롱으로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요? 왜 자꾸 자기가 이걸 못 넘기지? 나는 유연하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학원만 하더라도 누가 조롱해? 누가 비난해?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 당하게 하니까 뭘 할 때 잘 안 되면 자신한테 화가 나요. 근데 좀 급하대. 너 뭐라고 얘기해줄 거야? 이랬더니 이렇게 생각. 다행일기 너무 추천합니다. 이 다행일기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또 떨어지니까 너무 지쳐요. 생각이 한 번에 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되다가도 안 되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됐다가도 또 다시 안 되는 게 연기거든요. 아직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 지망생이라고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치? 말해갖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먹고자 하는 게 뭔데? 안녕하세요. 해영테라피 해영쌤과 킵고잉 매니저 이혜진입니다. 예! 저희 닮았나요?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사실 저희 캡고잉 매니저로 일해주고 계신 혜진 매니저님은 혜영의 언니입니다. 친언니. 저희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어머 친자매예요? 이런 분들이 상담 오셔서 꽤 계시답니다. 맞아요. 네. 무튼 오늘 우리 매니저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저희 매니저님께서 진짜 고급 인력이세요. 그냥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상담사로 중학교 위클래스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진짜 찐 상담사 하시거든요. 그래서 킵고잉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런 심리적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단순 상담 그 이상의 보살핌을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은 매니저님을 모시고 우리 또 꼬잉이 분들이 요즘 왜 마인드 코칭 영상이 안 올라오나요 해서 아예 작정하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엄청 많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좀 공통적인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엄청 길게 남겨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의 사연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건강한 공격성 갖는 법이 궁금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걸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민한 편인데도 상대는 전혀 모르고 제 경계선을 잘 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혹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왜 그러냐 안 그러다가 하는 반응에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연기 코멘트를 하는 중에도 좋은 코멘트가 있고 그저 비난과 조롱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기분이 나빴음에도 그냥 자꾸 웃어 넘기니까 상대는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습관처럼 자꾸 나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 배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원인이 그쪽이 아님에도 왜 나는 저 말을 웃어 넘기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 현장에 나가면 더한 말도 들을 텐데 나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배우를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흔드는 정도가 커지더라고요. 남을 편하게 하고 나를 위하지 못했다,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제 멘탈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매니저님께 전달하니까 네. 과진이다. 과거의 혜진이다. 줄여서 많이 과진이다.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진짜 저도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닌 건 아니구나 라는 걸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더라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 힘든지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도 알고 그거를 얘가 이 선이 있구나를 알아서 서로 건강한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전에도 추천했던 책이 있는데 내 삶을 지키는 바운더리라는 맞아. 그게 이 경계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 맞아. 적당한 온기가 있는 서로의 선을 지켜야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거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사실 처음에만 말하는 게 어렵지 자기가 그걸 한번 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왜 그러냐가 아니라 이 친구는 이런 게 불편하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한번 용기 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바로 행동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말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과 행동까지 가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함이 확 일었을 때 이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탐하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좀 필요하고 이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멈춤? 이 상황에서 이 갈등을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멈추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환경을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건 어때요? 좀 만나는 어려울까? 사람을 왜냐면 이게 그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에서는 우리 이런 거 그냥 하는 편해, 코멘트잖아. 이렇게. 항상 이래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니까 나는 사실 그러지 않은 공간과 환경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되게 존중되는.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서 나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거기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장님께도 추천해드렸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그거 진짜 띵작이야 여러분. 그거 읽어야 돼.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이 이것도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서 사실 내 얘기를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사람이고 싶고 여기에서 막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 그게 나에게는 좋지 않은 지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을 보니까. 그래서 혼자서 나와 데이트하는 그 시간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나를 좀 더 다독거리고 나로서 좀 성장한다면 그 다음에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계속 이분이 네. 자기를 좀 탓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사실 연기 코멘트를 비난과 조롱으로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요? 왜 자꾸 자기가 이걸 못 넘기지? 나는 유연하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착해서 오, 착해서. 근데 비난과 조롱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공간이 나는 문제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학원만 하더라도 누가 조롱해? 맞아. 누가 비난해?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전체 분위기를 내가 해치는 게 아닌가? 아니 그 분위기를 왜 지켜요? 그리고 나는 왜 멘탈이 약하지? 현장 가면 더한 말도 들을 텐데 현장 가서 더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이니까 더한 말을 듣는 거지 현장은 나를 훨씬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것도 못 버티면 배우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데 버틸 필요가 없는 그 동아줄일 수도 있다니까요.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정말 프로들은요 서로 정말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되게 건강하게 대하고 그런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닐까. 이것도 못 버티는데 맞아요. 어떻게 배우해?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세요.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불안정한 직업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다스리지 못한 이 불안감, 배우로서의 이 불안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불안 어떻게 해요? 불안. 제가 얼마 전에 내면 소통이라는 책 요거 원장님 또 아시죠? 제가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읽어봤는데 여기서 불편한 감정의 카테고리를 여러 개 나눠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불안, 뭐 분노라든지 긴장 뭐 이런 것도.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Fear. 네, 두려움.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무섭지? 두렵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내는 거. 두려움은 용기를 내는 거에서 끝낼 수 있다. 저는 사실 이번에 5층 확장하면서도 불안함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봐요. 망하면 내가 어디까지 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돈을 다 날리는 게 내가 불안한 거야. 그럼 돈을 얼마나 날릴 수 있을까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차라리 나오잖아요. 그럼 토탈 이 정도 금액이 터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최악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터져도 괜찮아? 이거 다 날려도 너 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돈이야 벌면 되지. 야 망해도 일찍 망해야 돼 하면서 저는 고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최악을 나 고려를 해봤으니까 그냥 가는 거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데 불안하다이면 사실 뭐 현실적인 문제, 뭐 나이, 뭐 캐스팅, 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걸 다 알고 시작한 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나의 최악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생각보다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아주 직면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뭘 할 때 잘 안 되면 자신한테 화가 나요. 어떨 때 제 자신을 채찍질보다 자책도 해요. 저는 멘탈이 약해서 주변 인간관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집중을 못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자기한테 엄격할까요? 맞아요. 잘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뭘 할 때 잘 안 되면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하는 행위가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고 뭔가 필요하고 도전이 되고 공부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 되는 일만 하면 화가 안 나겠죠. 자꾸 해왔던 일이니까. 근데 잘 안 된다는 걸, 잘 못하는 걸 도전했다는 거고, 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더 포커스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다른 일, 다른 전공을 되게 오래 하다가 연기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왔어.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학교 복학할 시즌이 돼서 선생님 수업은 못 듣는데 자기가 요즘 좀 고민이 돼요 하고 마지막 수업 전에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보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축하해.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를 처음 봤을 때 한 번 해볼까 정도의 가벼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보급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되게 연기에 진심이 된 거 아니야? 3개월 동안 이랬더니 맞대. 자기가 여기서 연기를 3개월 하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생기고 이거를 더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특히 모의 오디션 보고 나서도 와 진짜 이거 나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조급함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조급함은 너무 좋은 신호인 것 같다. 오히려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서 채워나갈 부분이 있으면 되고 반대로 생각해봐. 그 친구가 바이올린을 12년을 했어. 누가 너한테 바이올린을 딱 3개월 배웠어. 근데 조급하대. 그럼 너 뭐라고 얘기해줄 거야? 이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 괜히 조급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가더라고. 자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친구한테는 바이올린을 12년 했다는 그 오기와 끈기와 이거 끝까지 해본 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맞아. 그래서 그렇게 오기를 부려봤던 그 경험이 남아서 내가 나 자신 또 이해해보고 성장해보고 3개월? 나는 뭘 할 때 잘 안 되면 화가 나요. 이거는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좀 나셔야 되거든요. 화가 안 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화가 안 나. 나는 그럼 더 문제라고 해, 애들한테. 사실 이게 분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답답함이지. 네, 답답함, 내가 잘 안 되니까 속상함, 요 정도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써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어. 네. 난 나약해가 아니라 난 점점 강해지고 있어. 맞아요. 난 실패했어가 아니라 아니 난 그걸 통해 성장했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이것도 비교할 필요 없어. 내 속도대로 가면 돼. 나 포기할래. 이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 다시 하면 되지.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아직 안 해본 거일 뿐이야.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면 어떡하지? 이미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그 관점을 바꾸는 거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거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아예 나쁘거나 아예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 좋은 면이 뭐고 안 좋은 면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시는 게 긍정이거든요. 좋게만 생각하는 게 긍정이 아니잖아요. 맞아. 네네. 오히려 실패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이제 맞아요. 하우투를 찾는 것도 긍정일 수 있죠. 그쵸.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이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약간 정립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긍정적인 생각을. 맞아요.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 전까지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네. 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맨날 감사일기 써라, 다행일기 써라, 혜영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습관화하는 법 알려주세요. 맞아. 여기서 말하고 싶었어요. 음. 다행일기 너무 추천합니다. 이 다행일기가 뭐냐면 어떤 상황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와서 운전하는 건 조금 힘들었거든요. 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안 좋은 면이 이 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이룬 것들, 해낸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문장을 아예 습관화해서 매일 써보세요. 원장님 유튜브 중에 긍정 학원 그거 진짜 저 많이 저도 안 듣거든요. 보는데 매니저님이랑 별이는 항상 듣고 잔대요. 네, 저희 딸이랑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게 자기 전에 딱 듣기 좋아요. 진짜요? 그게 습관화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확언을 계속 듣는 것도 내 뇌에 계속 남고 그 길이 나는 거거든요. 네. 요것도 얘기해볼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아주 그냥 열심히 적어왔어요. 진짜? 네. 나는 자기랑 잘 안 친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맞아. 이게 나라고 해서 내가 나랑 친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생각보다 나랑 시간을 많이 내서 데이트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또 나랑 잘 안 친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지키는 힘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나랑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거? 좋은 거 먹고 일기 쓰면 소통한다거나 맞아. 대화를 좀 시도하고 무엇보다 같이 데이트를 좀 많이 하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때 이제 아까 추천해줬던 그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그 진짜 제 인생 책이에요. 혼자 있을 때 잘 있어야 남들과도 더 잘 어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한테만 항상 했던 그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무슨 색깔 좋아해? 너 오늘 뭐 하고 싶어? 너 뭐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이 부족하네.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1번인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연습량에 비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대학 다 떨어질까봐 두렵고 너무 지쳐요. 노력해도 같은 코멘트를 받거나 다음 수업 때까지 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게 연기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안 늘어요. 실력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다, 불안이다 이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되게 많았는데 그럼 반대로 실력이 한 번에 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력은 쉽게 안 늘기 때문에 실력을 늘리는 게 어렵고 그래서 실력이 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경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확확 늘면 너무 시원하고 쾌감이 느껴지겠지만 나는 학생들한테도 연태기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보고 연기와 애증의 관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보고 되다가도 안 되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됐다가도 또다시 안 되는 게 연기거든요. 근데 이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지능이나 재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같은 시간에 노력을 해도 습득이 빠른 학생이 있고 느린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와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관련해서 조금 느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건 수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다. 지능이 높아도 노력하는 능력이 없는 학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성향에 달렸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질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만 당신만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신호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당신한테 흔드는 거야. 야, 너 이렇게 바로 실력이 늘지 않는데 너 그만두지 그래. 이렇게 지금 얘를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막 흔들려, 멘탈이 흔들려. 근데 이 시험하는 와중에 아니 저 끝까지 버틸 거예요. 저는 실력이 당장 늘지 않아도 끝까지 해낼 거예요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게 흔들 때 봐봐 나 안 늘어, 나 그만둬야 되겠어, 이런 애들이 결국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인드를 바꿔서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중이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게 느는 거 이거는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오르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 기간이 있어야 다시 오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 유지되는 기간이 나 슬럼프야, 나 지금 못해, 나 좌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여기 좀 유지하면 금방 또 다시 치고 올라가겠구나, 이 숨 고르는 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킥고잉 로고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그 의미거든요. 네, 맞아요. Keep going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계단이 온다. 그래서 진짜 맞아. keep going, 버텨야 돼. 계속 해야 돼. 마지막으로 아직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 지망생이라고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솔직한 생각을 비추지 못하고 찐친 단 한 명에게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제가 배우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의심의 눈으로 저를 바라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말해야 하는 날이 올 텐데 어떻게 타이밍이나 상황 등등 용기 내어서 당당하게 나 배우 지망생이고 그래서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연기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나는 사실 꼭 말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굳이? 아니, 말해갖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얻고자 하는 게 뭔데? 그냥 저스트 응원? 그거를 왜? 굳이? 오. 사실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의 인정은 필요가 없어요. 뭐 펀딩을 원해.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거 할 거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쫙 해서 그러니까 후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면 내가 내 돈 내산해서 배우는 거는 나는 굳이 잘 되고 나서 말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목표를 다 쉐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가족끼리도 말할 고민, 말 못할 고민, 말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되게 많고 모든 사람이 다 모두와 맞아요. 공유하고 살진 않잖아요. 단순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면 더 이 악물고 속으로 으악 해서 뭔가 성과가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인정받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나인 거를 누군가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 이 말이 되게 저는 든든한 하나의 알맹이로 항상 갖고 있거든요.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강생인 것 같은데, 네, 우리 학원 또 언제든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굳이 맞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또 매니저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음 편도 찍어볼게요.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많은 고민들 그냥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이라고 여겨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예.